자, 이제 11월 1일, 11월의 또 첫날입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대로라면 이제 월드시리즈 3차전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었는데, 예. 야, 또 이제 미국 동부에 비가 또 오는 바람에 또 이게 비가 오래 올 것으로 또 예고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경기가 우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필리스에게는 조금 더 행운의 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투수 뎁스가 불리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차전, 4차전 다 이렇게 쭉 가야 되는 상황 네네. 속에서 생각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4차전에서 롤라를 앞당겨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필라델피아에게는 조금 유리한 비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휴식일을 삭제하고 3차전부터 7차전까지 쭉 가는 방법도 있는데 월드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체력적인 부담이 심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스케줄을 하루씩 미루는 걸로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 4, 5 하고 또 이동일 하고 6, 7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아, 그러게. 5차전, 6차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네. 토요일이 휴식일이 되면서 이제 만약에 7차전까지 갈 경우에는 월요일이 돼버리네. 조금은 아쉬운 그런 스케줄 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월드시리즈 얘기는 저희 또 차차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라이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라이브 클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봐야 되겠느냐. 역시 김하성 선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또 같습니다. 화성이죠. 네, 메이저리그 2년차를 맞아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김하성 선수, 또 한 매체 탑100 올 시즌 선수 탑100 줄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7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탑100 30개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00 나누기 30. 3.3명. 3명 이상, 4명 이상. 그러니까 팀 내에서 4명 정도 들을 수 있는, 많으면 4명, 적으면 3명. 요거인데, 여기에 이제 김하성 선수가. 근데 77위야. 그러면은 2명, 3명, 3명 안에 든다. 그래요. 예,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블리처 리포트에서 선정한 이 리스트인데요. WAR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선수를 분석하고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이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요. 뭐 시즌 성적도 있고 갑작스럽게 성장을 했다라는 점도 가산점이 있고, 여기에 골드글러브, 실버슬러버, 최종 후보, 올스타 선정 여부, 부상 여부, 마일스톤을 달성했느냐 여부도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본 것 같습니다. 본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위 리스트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1위는 에런 저지, 2위는 오타니 쇼헤이, 3위는 골드 슈미트, 4위는 마차도, 5위는 알칸타라, 아레나도, 그리고 알바레스, 벌렌더, 호세 라미레즈, 트라우슨입니다. 요렇게 이제 탑 10인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아무래도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에 대한 코멘트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77위에 선정되면서 타티스 주니어가 뛸 수 없게 되면서 샌디에고의 주전 유격수를 차지했다. 모두가 8월까지 타티스의 복귀를 기다릴 때 김하성은 놀라운 시즌을 보내며 그를 대체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필드에서 돋보였다. 그러니까 수비력이 돋보였다는 거죠. 456번 수비 기회에서 9개의 실책에 그쳤고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가슴이 웅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이제 골드글러브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 수상에 성공하게 된다면 또 이제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또 처음으로 있는 또 이 쾌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샌디에고 팀 내 순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마차도가 4위, 다르비슈가 58위, 후안 소토가 67위인데 그 다음이 김하성입니다. 그렇죠. 팀 내 랭킹에서는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그로브 선수 올 시즌에 선발진에서 참 좋은 활약 펼쳐준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머스그로브 선수도 89위란 말이에요. 이 머스그로브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크로에노스 같은 경우에는 100위 바깥에 좀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으니까 이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이 매체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WAR 얘기를 하자면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3.7승, 베이스볼 레퍼런스는 4.9승입니다. 팬그래프로 봤을 때는 전체 47위, 그리고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29위니까 사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년차 김하성을 한마디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리그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타격의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준 유격수다.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내년 시즌 김하성의 포지션이 유격수가 아니라 이루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렇죠.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MLB.com에서도
그리고 오프 시즌 5가지 질문 중 하나로 이제 샌디에고의 1루수 문제를 꼽았는데 네. 시즌 중반에 영입하긴 했지만 조시벨과 드루리 그리고 원래 있었던 마이어스까지 1루수 자원들이 전부 다 FA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김하성 선수가 2루수로 가고 크로네오스가 1루, 타티스가 유격수로 가면 추가적인 영입 없이 내야를 이제 구성할 수 있다. 뭐 마차도 선수는 원래 3레에 있을 거고 이런 이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매치에서 MLB.com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나 이것이 올겨울 샌디에고가 1루수 찾기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입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앞선 클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샌디에고의 올 시즌 약점이 뭐였어요? 역시 장타력 홈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랬을 때 1루수 보강을 했을 때 장타자들이 제일 많은 포지션이 1루수 또는 지명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게으른 오프 시즌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LB.com 역시 타티스와 소토, 마차도의 뒤를 받쳐줄 강타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루수 보강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력 강화가 가장 쉬운 포지션 그리고 이제 저렴한 포지션이 됐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LB.com에서도 1루수보다 공격적인 도움을 얻기 쉬운 포지션이 없다.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루수를 영입하게 되면 크로넨워스 선수도 계속 2루에 남을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김하성 선수 어떡할 거야? 안 쓸 거야? 유격수로 그냥 쓰고 타티스가 그러면 이제 다시 외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린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일단 타티스 2020 시즌 샌디에고의 가장 큰 약점은 라인업의 뎁스, 특히 장타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역시 MLB.com도 짚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1루수 영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올겨울에 FA가 되는 주요 1루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어브레유, 앤서니 리쪼, 아까 말씀드렸던 조시벨 선수도 있고 트레이 맨시니, 카를로스 산타나, 뭐 벨트도 있고요. 뭐 율리 구리에 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좀 1루 풀이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1루 풀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노장 선수들이 많아요. 30대 중반 또는 후반에 접어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극적인 보강은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야죠. 이래서 쌉니다. 아 이래서 저렴하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뭐 어브레유라던가 리조라던가 뭐 벨 이런 선수들 영입하면은 샌디에고의 가뜩이나 좌타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브레유는 물론 우타자지만요. 그렇습니다. 뭐 산타나 같은 선수도 어쨌든 시애틀에서 올 시즌 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캔자스시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저 뭐 영입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셋 중 한 선수와 재계약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이제 드루리와 벨 그리고 마이어스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 열려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오프 시즌 이 1루수 보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샌디에고는 사실 1루수 보강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일단 소토와의 장기 계약 논의에 이미 접어든 상황이고요. 선발 투수도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요. 포수진에 있어서도 사실은 오스틴 롤라와 이 알파로의 공격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요. 타티스 주니어의 포지션을 정말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샌디에고의 남은 오프 시즌 과제도 정말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부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이제 머네아 선수가 이제 또 FA로 또 풀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선발 영입이 좀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뭐 웨더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할까요? 그래서 대형 선발 투수 FA를 데려오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샌디에고가 이미 마켓 규모에 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이제 매드맨이 잘하는 게 뭡니까?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보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트레이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 포지션에 구멍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새로운 영입을 FA로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 그리고 이제 타티스 선수의 포지션은 이런 오프 시즌 트레이드나 이 무브에 있어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죠.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라인업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샌디에고처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팀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하성 선수 이 많은 한국인 팬분들께서는 다시 유격수 자리를 계속 지키기를 또 원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 발표되는 이제 골드글러브 결과 이 김하성 선수가 또 예상을 깨고 또 수상에 제발 좀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일 이제 네이버 칼럼도 이제 골드글러브로 제가 주제를 잡고 있는데 네.
기왕이면 김하성 선수가 수상을 해서 이제 메인으로 사진 딱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수상 소식으로 돌아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